안녕하세요. 독립 PD 김상준입니다. 저는 그란마 TV, 할머니 TV라는 작은 프로덕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사 다큐멘터리로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절에는. 이 방송은 19금으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므로 임산부, 노약자, 청소년은 단원고 청소년들이 듣기를 원하는데 청취를 삼가 바랍니다. 제 소개말에서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 취소하겠습니다. 안녕하지 못하죠. 당연히. 요즘 저는 부가세 신고 기간이어서 세무서를 좀 갔다 왔는데요. 할 수만 있다면 세금 낼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국가가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고용한 국가가 이렇게 구성원들을 지켜주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또 돈을 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추모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던데요. 저는 지금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무라비 법처럼 정확하고 칼같이 책임질 인간들, 아니 인간 같지 않은 그 인간들 단죄하고 난 후에 추모하겠습니다. 그날 국화꽃 한 송이 들고 단원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피자랑 베트남에서 오신 제주도로 새 삶을 위해 가다가 희생당한 베트남의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베트남 영만국수랑 알뜰살뜰 그 결혼 생활을 꿈꿨던 제중동포 예비부부,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는 중국식 양꼬치 등을 사들고 찾아가서 추모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현장에 취재를 한 경험이 많습니다.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1995년도 삼풍백화점 사건 때는 무척 많은 주검들을 보면서 그때도 이 나라가 과연 국가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나라가 국가인가 이런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놈의 빌어먹을 1%의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20년이 흘러도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만 슬퍼하고 추상같이 정확하게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힘차게 단죄합시다. 그것만이 제가 숨져간 그 푸른 나이의 아이들, 베트남 출신의 아주머니
예비 재중동포 부부 그리고 다른 분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04년에 그 뉴욕 할렘 쪽에 말콤 X의 추모관을 기념관을 갔었을 때 봤었던 글귀가 있었습니다. 감히 영어로 말씀드리자면 블렛 오어 벨로트, 총알이 아니면 투표. 말콤 X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총으로 혁명을 못할 바에는 투표로 혁명을 하자. 총으로 혁명을 못할 바에는 표로서 혁명을 합시다. 이 박사와 이 작가 EJ 그 8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에선 빚내서 집 사라는데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회생활 하려면 경제 지식이 필수인데 어디서 마땅히 배울 데도 없고. 뉴스를 봐도 뭔 소리인지 한 개도 모르겠고 누가 좀 속 시원히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신문이나 주간지를 통해 정보를 얻으시나요? 이제 보다 정확하고 심도 있는 실시간 현실 경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으로 현실을 꿰뚫어 보십시오. 가입 문의는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이 작가 안녕하고, 세자가 안녕하고, 조합 직원들 안녕하고, 밖에 계신 손님들 안녕하시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생사가 궁금한 이 박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대학생들의 뭐 대자보도 있었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대자보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역설적으로 안녕하지 못하니까 그런 대자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을 불러일으켰다고 보는데 지금도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안녕하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한 주 쉬었습니다. 네. 방송을 한 주 쉰 이유는 뭡니까? 뭐 아무래도 전 국민이 슬퍼하고 있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한번 저희가 좀 방송할 분위기가 좀 아니었죠.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저희 방송 특성이 까불거리는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들 비판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죠? 방송에 해악도 있고 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냥 방송을 쉬었습니다. 쉬었고 저희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뭐 어떻게 그 실종자 가족들 또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100분지 1, 1000분지 1 정도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꼭 또 살아 돌아오려는 또 이미 돌아가신 분한테 명복을 빌면서 네. 그러면서 또 어른으로서 그렇죠 스스로가 반성을 하는 그런 상태로 방송을 한 주 쉬었다고 생각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우리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갔다 왔으면 왜 니네들 방송 안 올리냐고 뭐 벌써 게시판이 초토화됐을 텐데 방송을 하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EJ가 한마디 안 할 수 없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 언론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만큼 같은 느낌으로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방송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의 느낌에 대해서 오늘 82회? 네, 82회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니까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죠. 최대한 조금 객관적으로 전달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한 것은 역시 초기 대응입니다. 네. 사고가 났는 건 둘째 치고 그렇죠? 초기 대응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지금 굉장히 거센데 처음에 그 방송 나왔을 때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아니요. 처음에는 다 전원 구조했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역시 이것도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조차 몰랐다는 얘기죠. 저는 그때 그 시간에 TV를 보고 있다가요. 그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큰 배니까
이미 카메라가 들어와 있고 예. 이건 그냥 무사히 구조하고 다만 배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상당한 규모의 배입니다. 예. 저도 뭐 그런 배를 타봤는데 그 정도 규모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죠? 멀미도 안 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가보시면요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샤워장부터 시작해서 뭐 오락실, 당구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구장 다 있습니다. 식당도 있고 그 흔들리면 못하는 거거든. 그만큼 큰 배이기 때문에 그런 배가 균형을 못 잡고 넘어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체가 저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서해 쪽에 가면 낚시하러 배 타잖아요. 작은 배도 타보고 큰 배도 타봤지만 그거 훨씬 넘는 규모의 배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고인데 빨리 가서 수습하고 또 뉴스 좀 몇 번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했었어요, 초반에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배가 그렇게 침몰했다는 얘기를 듣고 또 뭐 사고 하나 났구나.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좀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점입가경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더 웃긴 거는 뭐 정부의 미숙한 대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초기 대응을 살펴보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냐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 그렇죠? 네.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모든 분들을 살린다는 의미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훨씬 나은. 그러니까 일단 모든 사람들이 가판 위로만 나와 있었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이 겨울이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 수온이 그렇게 낮지 않았지 않습니까? 버틸 수 있는 수온. 그러니까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바다로 탈출했으면 네. 얼마 안 가서 많은 고깃배 일반 고깃배도 왔었고 케경도 출동했었고 충분히 다 살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기에 방송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하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방송을 하는 바람에 우리 학생들이 또 어린 학생들이 착하지 않습니까? 통제에 따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니까 뭘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라는 점을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더 나았다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래요. 어떤 한 학생은 그랬다는 거지. 자기는 안에 있어서 안전한데 밖에 있는 친구들 걱정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전혀 몰랐다는 거죠. 그렇죠. 이 사고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말이죠. 이런 사고를 우리가 겪고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는 게 반성하고 역사에 대해서 배울 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됐지. 그래서 서해 해류 침몰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만에 또다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 우리 학생들부터 재난교육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박사나 세학자 받아본 적 없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 받아본 적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달 우리가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사이렌 울리는 게 다야. 그렇지. 그렇죠? 예. 뭘 배웠어? 아니 국영수 그거 시험 봐가지고 수능 성적 가지고 내신 가지고 줄 세워서 대학 보낼 게 아니라 최소한 의무교육 기간 중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모종의 교육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뭐 매달은 못 하더라도 그렇죠. 뭐 한 학기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럼 초등학교 때도 배우면 뭐 30번 이상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한다든가. 저희가 참 공교롭게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태민 특집에서 그 수영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 수영장 얘기를 했었죠. 일본에.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네.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 최소한 뭐 살아 돌아올 정도로. 근데 왜 그런 얘기 제가 했냐면 일본은 유치원 때부터 그런 거 가르칩니다. 운동장은 없어서 수영장 있다니. 네, 수영장도 있고 또 매달은 아니어도 뭐 분기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디에 모여라. 어디 방공호로 가라. 이런 걸 항상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그렇죠? 해일이 올 때 어떻게 해라.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번 같은 사고에서 이렇게 배가 지금 45도 이상으로 기울었는데 그때만 빠져나왔어도 많은 학생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45도로 기울고 물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다 가만히 있었잖아.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배웠다면 혹은 선생님들이 교사라도 이런 걸 체계적으로 알았다면 당장 나와라. 그게 이루어졌었겠죠. 아니 그리고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그 배를 모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조차도 뭐 다 그러니까 그런 매뉴얼은 있죠. 근데 갖다 버리고 배우진 않았다 그지 체계적으로. 네. 지금 보면 그 청진해운에서 선원들 교육하는데 1년에 50여만 원밖에 쓰지 예. 않잖아요. 청해진해운. 예. 예. 그러니까 이 체계적으로 항상 교육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전혀 지금 그런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타깝고 앞으로라도 이거를 지금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빠르다 그랬으니까 네. 좀 더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예전에 그 대구 지하철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연기가 막 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앉아서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누가 하나 먼저 나섰다면 움직였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집단 군중 심리라 그러는 건데 그 집단 군중 심리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해가지고 정말 그 피해가 늘어나는. 물론 그때도 가장 그 잘못을 저지른 것은 기관사죠. 기관사가 마스터 키를 잠궈놓고 내려버렸으니까. 다 문제 아닌지 잠겨버렸죠. 네. 그거는 뭐 우리가 저 EJ 이 다음 시간에 참사 특집을 할 텐데 그때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니, 이 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확 열이 받는 게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요. 네. 군대에서 어쨌든지 구급법을 배우잖아. 그리고 뭐 교련 시간에 우리 지금 교련이 없어졌나 그렇지만 교련 시간에 날 기억나는 거는 뺑뺑이 돌고 두들겨 맞고 자율학습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서 우리 뭐해. 이렇게 기본적인 교육을 할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국가의 그런 지금 외부적인 그런 북한의 요인이나 그런 걸로 막 이용하고 그런 걸로만 쓰이고 정작 필요한 거는 안 가르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DJ 정부 때인가요? 그 인천에서 호프집 파티 사건이 났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한 50여명의 우리 중고등학생, 젊은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아이러니하게 그 호프집 2층에 있었어요. 예. 이거 뭐냐? 창문 깨고 탈출하면 다 살았다는 얘기야. 그렇죠. 못 나간 거지. 그런데 2층에 우리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출입구 하나만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학생이 질식해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고 또 시랜드 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시랜드 참사도 그때는 유치원생들이니까 학생들은 몰라도 교사가 제대로 인수했으면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역시 교사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미숙한 대응을 해서 우리 참 꽃다운 젊은 학생들이 많이 사망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후진국 사고, 뭐 사건만 터지면 후진국 사고라는.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이게 YS 정부에 엄청나게 육해공 지하 안 터진 데 없었죠. 그때마다 했던 말이 후진국 사고였어요. 네. 그런데 20년이 YS 정부가 끝난 지 20년이 다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안전불감증, 대충 이런 후진국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 관리 감독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원인을 보면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왜 침몰을 했을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형 선박이 균형을 잃고 침몰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자초설도 나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실험한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실험을 일본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사건은 여기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한 게 과적이었어요. 과적하고 고박이라 그럽니다. 이거 묶는 거. 예. 네.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량 고박도 제대로 안 했고 또 앞쪽에 컨테이너를 실었어요. 그 고박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대충 밧줄로 묶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급선회를 하면서 차량이 쏠리고 고박을 안 했으니까 쏠리지. 컨테이너도 무거운 쏠리고 화물들 다 쏠리고. 그러니까는 이게 확 균형을 잃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진짜 실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예. 갑자기 선회를 냈을 때 고박을 제대로 한 배, 고박을 하지 않은 배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고박하지 않은 배는 그대로 이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말입니다. 일본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아리아케호 사건이라고 우리가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법령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박을 철저하게 하는. 그래서 그 아리아케호 사건을 일으켰던 그 회사에 가보면요, 절대 잊지 말라는 그런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항상 그걸 보면서 또 다른 이런 똑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게끔 반성하는 거죠. 그거랑 여기랑 같은 회사 아니에요? 만드는데 조선소가?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전혀 반성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또 하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가 상당히 노후한 배입니다. 그죠? 예. 엄청나게 노후한 배를 18년 됐다 그랬는데 그 배를 아주 값싸게 일본에서 사왔죠. 일본에서 사왔는데 그 사온 이유는 그렇습니다. 규제 완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선박의 운영 기한을 원래는 20년 근데 매년 검사하면 30년까지 늘려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었으면 이 배를 갖고 올 이유가 없어요. 18년이 됐는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하러 갖고 옵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갖고 와가지고 뱅키칠 다시 해야 되고 밖에 일본어로 적히는 것도 한국어로 다 바꿔야 되고. 그렇죠. 또 인테리어도 다시 해야 되고. 예. 2년밖에 못하고 왜 갖고 와요?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싸게 갖고 왔거든. 그러니까는 이번 일이 벌어진 거 보고 일본에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겠냔 말이지. 부끄러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라고 보여지고 있지만은 현실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고박을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 거기가 화물차가 많이 갔거든요. 네. 그 배에다 왜 화물차가 많이 실렸냐면 돈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많이 실렸는데 그럼 화물차가 보통 10톤이 넘어가요. 그런데 그런 차에다가 고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정말 안전불감증이고. 그 CCTV 보니까 나와 있더만요. 네. 원래는 10분 전에 항해사가 확인해야 되는데 마지막 차 들어가 나서 5분 후에 출발했다. 바로 출발했어요. 그게 뭐 그럼 제대로 고박이 됐겠냐고. 안 했죠. 대충 싣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던 그런 일들이 어른들의 잘못이 학생들의 죽음으로 돌아갔다. 뭐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요. 그렇게 고박하는 거 관리하고 승객이 몇 명 타는지 관리하고 이런 거를 지금 해운조합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근데 이 해운조합이 뭐냐면요. 이익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각 해운사들이 자기가 회비를 내 가지고 만드는 게 이 해운조합입니다. 그게 아니 여기서 관리 감독하는 게 당연히 그 해운 회사 쪽으로 유리하게 그게 말이 관리 감독할 거 되냐고 아니에요. 대충 한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게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우리 조합 안 가도 어떻게 보면 요식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 관리자가 1년에 한 번씩 교육 받으러 가요. 어디로 가? 요식업 협회에서 하는데 교육 받으러 가요. 하루에 8시간이니까 교육 받거든요. 네. 그럼 한 6시간 보내주는데 쓸데없는 얘기하고 사람들 신문 보고 이런다고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이 요식업 협회에서도 1년에 뭐 2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인가 내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더 웃긴 거는 소방안전협회라고 있습니다. 소방안전협회에서도 교육을 해요. 위험물 안전관리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소방 뭐 관리사 이런 거 따려면 여기에 가서 공부하고 자격증 주고 이런 겁니다. 저도 이게 위험물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벽에 다 있어. 제가 한 3박 4일 교육받고 시험 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합격률이 90%가 넘습니다. 90% 넘는데 왜 90%가 넘겠어? 다 가르쳐 주거든. 책 한 권 이만큼 두꺼운 거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때우기용이야. 3박 4일 시간 때워가지고 그냥 자격증 따오는 겁니다. 예. 제가 위험을 안전 관리사인데 저도 거기서 교육을 3박 4일 받고 와서 자격증이 있지만은 불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지 잘 모른다니까? 있지만은 아니 뭐 자격증은 있지. 거기서 그럼 찍어준 것만 다 공부해갖고 왔으니까. 근데 나머지 한 5, 6% 떨어진 사람들은 뭐냐면 노인분들. 정말로 잘 이게 그러니까 찍어줘도 잘 모르셔. 시험 잘 못 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떨어지시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날리면 그냥 대충 그죠?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소방안전협회가 뭐냐면 역시 회원들의 그 회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1년에 48,000원인가 냅니다. 이거 매년 내요. 이게 제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번 사건이 정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죠? 어느 정도 썩었는지를 압축적으로 다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지금 컨트롤 타워 부재. 그렇죠. 전부 다 우왕좌왕하지. 우왕좌왕하고 말이죠. 컨트롤 타워 하기 싫다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그러던데. 우리 이게 그거 아니라고. 정부에 대한 책임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김장수 국방장관이 나와서 전 국방장관이죠. 나와가지고 아니 저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고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은 행정부를 비판하고 있어 지금. 남일처럼 얘기하던데. 그 행정부가 누구 행정부입니까? 박근혜 정부요. 어디 씨 뭐 노태우 정부요, 노무현 정부요. 야, 행정부의 수반이 누구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지.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 그러다가 말이죠. 뭐 선장을 지금 살인자로 규정하고 말이냐. 벌써 아직 처벌 그거 안 나왔잖아 아직. 그러니까 이거 구제 뭐야?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말이야. 판사한테 야, 이거 큰 거 내려. 어. 이런데 이건 뭡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선장 내 욕하지 마. 선장 욕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해도 이거 선장이 잘못이라는 건 모든 국민이 다 알고 그렇죠. 있는 알죠. 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문제는 외국 언론에서도 지적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디언지에서 아마 나왔던 걸로. 가디언뿐만이 아니고요. WSJ도 얘기했었고 많은 언론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잘못 아니다는 거. 여기서 끝내자 이거거든. 이 유체이탈 합법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니 누가 누구한테 누가 최선을 지금 다하라는 거야.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게요? 에? 완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지들이 최선을 다해야지. 우리 보고 지금 뭐 하라는 거야 뭐야? 완전히 정신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하기 싫은가? 그러니까 책임 떠넘기네. 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임 떠넘기기에 부하내동 해가지고 더 안타까운 건 우리 언론들도 지금 그렇게 선장 잘못 혹은 이제는
그 세모그룹에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했던 그치? 그런 유병헌 회장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쪽으로 물타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요. 유병헌이 그 오대양 사건 자살이 아니고 타살로 그렇게까지 뭐 지금 몰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오대양에서 박순자가 해먹은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세모로 들어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디지? 메시아 특집에서 했습니다. 1시간 조금 지나면 나오는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돈을 들어간 건 사실인데 굉장히 작은 돈 들어갔어요. 박순자가 한 200억 해먹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10억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돈이 언제 들어갔냐? 박순자가 구원파 탈퇴하기 전에 들어간 돈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오대양 사건하고 연결짓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또 그러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부는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있고 그런 책임 회피 차원에서 정치권, 그죠? 우리 정치권에서 아주 또 신났어 또 예. 가가지고 아주 시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유가족들을 향해서 혹은 실종자 가족들을 향해서 좌파다, 종북이다 그렇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새누리당의 한기호 의원. 그렇죠. 한기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죠. 좌파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놓고는 거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비난을 하니까 반성이 없어. 또 뭐라 했냐면 북한이 이번 참사 수습을 무능한 정부 탓이라고 하고 비난한 건 사실 아니냐. 그게 뭐 잘못이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이런 말을 했는데도 황우여 대표는 감싸 안고 지금 전혀 정신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 한기호 의원은요. 이 한기호 의원의 망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왜 우리 여군 중에서요 임신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사한 예. 장교가 네, 있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을 때 한기호가 그 여군에게 뭐라 했냐면 그 사람한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양반 군인 출신 아니야? 군인 출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언을 입에 달고 다니는 정신없는 사람인데 더 안타까운 거는 이런 사람한테 우리 예전에 이회수 작가가 이 사람을 지지했었죠. 지지했었지. 그러니까 제가 이회수 작가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트위터 그거. 새누리당의 DNA는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인간들이 왜 새누리당에 들어갔겠어요. 그런 DNA를 갖고 있으니까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사고 친 인간들 전부 뭐야? 전부 새누리당 인간들 아닙니까? 그죠. 제대로 인간들이 없어. 서남수 라면 처먹고 그냥 먹었겠지.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라면 먹었는데 청와대 대변인은 또 뭐라 그랬어요? 계란 안 넣었잖아. 계란 안 넣었는데 계란 안 넣었는데 또 뭐라 그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지금 현장에 말이죠. 이상호 기자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상호 기자랑 바로 우리 전화 연결을 해서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카톡이 왔네요. 오늘 인터뷰 불가능하답니다. 지금 생방송 하는데 비상이 걸렸다네요. 그 우리 알파 네. 잠수부 그 대표 이종인 씨가 정부가 호출 이렇게 저한테 써 있는데 자세한 얘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고. 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생생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존 언론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고발뉴스하고 지금 팩트TV가 공동으로 생중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어보려고 방송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따가 인터뷰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갑자기 비상이 걸려서 못한다고 카톡이 왔으니까 우리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한번 네. 뭐 이상호 기자님 모셔가지고 방송을 한번 하든가 그죠? 예. 네,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렇게 망발을 뭐 권은희 의원도 그랬죠? 권은희 의원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수사과장이랑. 그러니까 수사과장 말고 그런데 또 어떤 언론에서는 권은희 수사과장 사진을 싣고 그런 말을 했다고 썼더라고. 아니, 이런 기본이 안 돼 있는 언론들이지. 근데 이 권은희 국회의원이 카더라 듣고 또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네. 저 홍가혜 씨가 지금 구속됐어요. 예. 버스를 했다가 그것도 카더라지. 카더라 듣고 했잖아. 그럼 저는 권은희도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난 그렇다고 봐요. 네. 어느 정도 처벌을 하는지 지켜보겠어요. 그러면 권은희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그러다 칩시다. 면책 특권은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만은 어떻게 할 거야? 지만은 그 상처난 유가족들에게 소금을 뿌리는 짓을 했죠. 제정신이야 그 양반? 제정신이 아니지 시제상 사람 표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반성이 없어. 또 많은 여론들이 비난하니까
몇 시간 전에는요, 빨갱이들 청소해야 된다고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이거 검찰에서 반드시 조사해서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홍가희하고 얘기했잖아, 똑같이 뭐. 그렇게 유언비 해야 어쩌고저쩌고 뭐 다 처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이렇게 이 새누리당 애들이 혹은 보수 애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요. DNA가 다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가엾이 여기는 그 측은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가엾게 생각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걔들은 그게 없어. 김문수는 시나 쓰고 앉았잖아, 그 그러니까 와중에.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런 게 하고 또 근본적으로 걔들은 이 서민들하고 자기들하고는 씨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정몽준이 아들 같은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미개하다. 그 씨가 다르다고 생각하다니까. 자기는 왕우장상의 씨야? 왕우장상의 씨지. 그러니까 미개한 것들 니들 뭘 아냐 이거야. 그런데 정몽준 아들의 발언을 보면요. 미개한 사람들이 니네 아버지 뽑아준 거요. 그치. 그렇지? 예. 20몇 년을 갖다가 미개한 사람들 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뽑아준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 아니라고. 그리고 니네 할아버지 돈 번 게 누구 덕택이요? 미개한 사람들 덕에 돈 번다는 걸 알아야 되지 말이야. 어따 대고 씨. 그런데 제가 사실은 원래 그 정몽준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어. 얘가 지금 재수하거든. 예. 재수하는데 일반 재수학을 다녀요. 그러니까 뭐 따로 안 하더만. 학원 다니더만. 그러니까 근데 내가 괜찮은 놈이다. 왜 지금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 씨도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거든. 근데 서울대 갔잖아. 예. 그거 왜 그랬겠어? 1대1 가해야. 비싼 애들 한 과목당 하나씩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요 6개월이면 애 시험 잘 나오게 만들 수 있어. 근데 정몽준 돈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일반 학원에 보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근데 그거 원래 정씨 집안의 가풍이 좀 그래요. 정씨 집안 가풍이 뭐 결혼도 부잣집 이렇게 안 하고. 동력 결혼 안 하고. 그 주영이 형의 어떤 개인적 소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 참 좋게 봤는데 말이지. 역시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 없다. DNA 새누리당 DNA는 어쩔 수 없다. 이날 사과하고 집에 가서 핸드폰 뺏었겠어요. 뺏은 것보다 뭔가 깃방망이 한 대 맞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책임을 안 지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TV 보십시오. 박근혜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비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 구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지적질하고 앉아 있다고. 사라졌다니까? 예. TV 안 나와. 본인은 그 어린애, 상처받은 어린애 앉혀놓고 애 울려놓고 그 다음에 사라졌어요. 완전 박근혜가 사라졌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의 책임 떠넘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고. 제가 뭐 늘 말했습니다만 YS랑 박근혜는 비슷한 게 너무 많다. 인사 문제부터 해서 그렇죠? 네. 많다 그랬는데 YS 정부 때 엄청난 재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습니다. 예. 이 모든 정부를 통틀어서요 48년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에? 예. 그렇잖아. 이거 우리 농담삼아 육해공. 괜히 했잖아요. 육해공 뭐 이제 남은 게 뭐냐 뭐 이랬으니까. 다 터졌습니다. 거기에다 IMF까지 터졌으니. 네. 그러니까 걱정이 지금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래도 YS는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담당 부처의 장차관들 경질하고 또 직접 대국민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근혜는 그것도 안 하고 있지. 지금 뻔뻔하잖아. 뻔뻔하게 책임 전가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세장 말처럼 우리 청와대는 관련 없다. 지금 그게 국민 정서상 그게 할 소리냐고. 말가 싶은 소리가 하잖아. 그런 얘기하고 지금 사건이 아마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되고 이렇게 되면 지금 뭐 개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다 물러나게 한다 그러고 있는데 과연 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고 저는 이 기회에 저희가 최태민 특집에서 했던 문고리 실세들 그런 문고리 실세하고 김구친 실장 이런 사람들 다 내쳐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엄한 장관들만 보내고 정말 내쳐야 할 사람들은 안 내치고 갈 것 같아요. 데려갔잖아. 갈 때 정병국이 가 있고 김기춘이 가 있고 이렇게 뭐 앉으시더니 그러면 그런 사람들 계속 가면 계속해서 아마 지금 같은 컨트롤 부재가 일어날 거예요. 왜? 그들 지금 그 내부에서 엄청난 권력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박지만까지 더해져가지고 그게 나타난 게 공기업 사장 임명이거든요. 이건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런 지금 내부의 권력 투쟁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문고리 실세들하고 비서실장하고 서로 지금 뭐 1승 1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재난보다 지금 그 안에서 내부 안보다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먼저
쳐내야 된다.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선까지 책임을 지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의 이야기도 했습니다만은 외국과 우리하고 이 사례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그죠? 독일도 에쉐데 열차 사고라고 엄청난 큰 재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8년에 101명이 죽었었죠. 그때. 네. 사람들의 공통점이 거예요. 절대 잊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항상 이야기합니다. 절대 잊지 말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싶고. 빨리 월드컵이 오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일부에서는. 지금 이 작가님 얘기한 대로 그 에쉐데 사건 이후에요. 2008년에 또 사고가 일어났어요. 더 큰 사고가. 근데 네. 이때 40분 만에 전부 다 구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비를 한 거예요. 우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잖아, 우리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꽃다운 청춘들이 많이 사망했기 때문인데,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가 학생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여론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이 또 목소리 이런 게 많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차마 속에서도 또 소외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들 귀중한 목숨이지 안 귀중한 목숨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대요. 가면요, 그 학생들은 전담해서 있대요. 근데 일반인들 중에 희생당하신 분들은 그런 것도 아예 없어요, 지금. 예. 아예 배척당하고 있더라고, 그 안에서도. 그럼 그분들은 또 똑같이 가져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음악 감독님이 자꾸 혀 차지 말라 그랬는데 혀가 안 차질래 안 차질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사건은 아주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점을 다 드러냈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대단히 중요하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름도 바꾼 거 아닙니까?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그거 바꾼데도 돈 엄청 들어갔어요. 현판 바꿔야지 각 야, 공문 나갈 때보다 기관 도장 바꿔야지. 그래 그 쓸데없는 돈을 들어갖고 행정안전부면 어떡 안전행정부면 어때? 제대로 일만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바꿔놓아서 안전행정부를 바꿨다 치자 그래.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터졌지 않습니까? 터졌고 지금 현장에서도 말입니다. 지금 실종자 가족이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한시라도 빨리 에어포켓 살아있을지 모르니까 수색을 해달라.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발표를 잠수부 500명이 동원됐네, 700명이 동원됐네, 무슨 조명탄을 터뜨리면서 밤샘 작업하네. 그랬는데 지금 나온 거 보면은 첫날에 16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만 보여준 거예요, 그게.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아닌데. 그게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 그 숫자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정확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면.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자, 우리 500명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조명탄 쐈대. 그때 이미 사람들이 뭐랬냐면, 피해자 가족들이나 다 뭐랬냐면, 오징어 배가 됐든 뭐가 됐든 저희만이 됐든 뭐가 갖다 쓰자. 안 썼어요. 그 오징어 배 부르자는 것도 그 실종자 가족 아이디어였다면서요. 그래요. 다 그렇게 해놓고 안 한 거야, 지금. 바지선도 실종자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보면 천안함 때도 비슷한 거 있었잖아요. 그랬으면 빨리 바지선부터 갖다 붙이고 잠수부를 태도한 동안에서 가이드라인 설치해가지고 빨리빨리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물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해경식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왜 함량 미달? 자격이 안 되는 민간 잠수부가 와서 왔다가 그 사람들이 희생이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거예요. 민간 잠수부 측에서 하는 말은 그겁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안다 이거야. 왜? 경영을 믿는 사람들은 다 UDT 출신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들 지금의 UDT를 가르쳤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보면 안 돼요. 그냥 무슨 그냥 여기서 인증하고 가려고 레저로 딴 사람들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스스로 제외한다 이거야. 그럼 많이 정말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투입해가지고, 그죠? 가용 인력 뭐 동원하고 또 지금 뒤늦게 무슨 개 로봇을 투여한다니 지금 와서 왜 그러냐고. 처음부터 그랬어야지. 그리고 지금 이종인 씨가 자비 들어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이빙배 설치해야 된다고. 네. 그것도 거부했잖아. 거부했죠. 거부해놓고 지금 와서 뭐라 그래요? 또 그 다이빙배를 다른 그 모 대학교에서 빌려왔어요. 그것도요. 톤수가 안 맞아요. 원래 그 이종인 씨가 쓰려고 했던 게 기본 3톤에 밑에 추 2톤짜리. 예. 훨씬 더 큰 거였어요. 그 4명 들어가는 건데 그 뉴스에 언론에 공개됐던 거는 2명 들어가는 어느 대학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종인 씨를 거부했는지 그 이유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야. 예,
그 자기네들이 수의 계약하려고 했던 뭐 그런 사람만 쓰려고 했던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언딘이라고 하는 업체죠. 네. 이 언딘이라는 업체가 급작스럽게 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언딘이 기술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언딘이랑 그 알파 잠수 기술공사 네. 그 이종인 씨 이 두 업체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맞다 그래요. 네. 맞는데 언딘이라는 업체가 갑자기 컸고 갑자기 지금- 컸어요. 네. 원래 한 해 매출 총 그 이제 거기서 10단위였습니다. 몇십억 단위였는데 갑자기 100몇억 단위로 회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딘 업체 대표 언딘 소속된 사람들이 그 이종인 씨의 다빙벨에 대해서 방송에 나와서 계속 평하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는 얘기지. 아니 다빙벨이 설사 쓸모가 없다 그래더라도 뭐가 됐든 간에 살아야 사는 될 게 거 중요한 거 아니 아니야. 양쪽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종인 씨는 이 양반 별명이요. 매지션?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외국에서 마술사로 불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이 양반이 뭐 때문에 자기 그 1억이 넘는 돈을 사비를 타가지고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사람 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시도도 해보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거 지금 애들을 죽으면 앞에 두고 밥그릇 장사하는 거게 더 되냐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또 언론에 얘기돼서 그럼 이종인이가 사자 아니냐? 기록을 보면요, 이종인 씨가 우리나라 그 최저 수준까지 들어가서 이게 군화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독극물 같은 거 가지러 들어갔었거든요. 확인하러. 그게 거의 80m가 다 됐어요. 그게 기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겁니다. 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얘기죠.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탓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체계적으로 명령 내리고 하면 이런 일이 없지. 그런데 지금 무슨 해경이네, 무슨 어디네, 전부 다들 지금 문어발처럼 퍼져가지고, 그러니까는, 정말 그 실종자 가족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장비가 뭐가 투입돼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비판하는 건데, 거기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게 또 그런 가슴 아픈 건 말이죠. 그런 일련의 모든 단체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삼는 게 보신이야, 보신. 위험하게 자기가 뭘 더 해가지고 자기네 조직에 어떤 해를 지금 이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인 관료들의 어떤 특성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경의 초기 대응에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해경도 늘 말하는 안전 불감증이지. 그러니까 공식 매뉴얼에 다 있는데 그대로 안 했던 겁니다. 네. 안 하니까 정말 한 시라도 빨리 출동하고 그랬으면 그 학생들이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밖에 나와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목숨 살릴 수 있는 것도 다 알잖아. 다 알죠.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인데 우리가 봤을 때 안에 좀 들어가 주지. 혹은 창문이라도 깨서 살려주지. 그렇죠. 깨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전혀 예. 그런 안타까운 얘기죠, 저희는. 그런 조치를 못했다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생때 같은 젊은 목숨들이 그대로 수장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아쉽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오늘 방송하면서 한 번도 즐거울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고요. 제 목소리도 지금 상태가 안 좋지만은 저 길 가다가 학생들만 봐도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 이 와중에도 일베 같은 사이트에서 고인들을 능욕하는 그 미친 개새끼들은 그 차마 새끼들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무슨 자기가 그 배에 있었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여학생들 어떻게 했을까 이런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말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베를 유해 매체로 지정해야 된다. 예.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서 아예 차단시켜 없애야 된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일베 처리해주면 내가 정말 박수 쳐줄게. 근데 그게 왜 안 되냐? 국정원에서는 일베 애들 불러가지고 버스로 대전에서 불러가지고 시켜주고 그따위 짓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베랑 한 산통속이라니까. 그러고 있으니까 그걸 유해 매체로 지정하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 와중에 이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비 후보 어쩌고 하는 새끼들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라가 진짜 망조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도탈에서 직접 자원봉사하러 내려가신 분이 계세요. 예, 있어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이 거기 엄청 많대. 자원봉사 이외에도 예. 그것도 옷 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무슨 구경 온 것도 아닌데 관광식으로 온 사람도 있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홍가희 같은 애도 저기 스킨스쿠버 그 정도 자격증밖에 없는 애거든. 그런데 거기 와서 무슨 돈 주고 따는 거라며. 예.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무슨 어디 남태평양입니까? 그런데 지금 민간 잠수부들 중에서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해군에서 그렇게 난리를 쳐도 별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민간 잠수 협회하고 지금 또 트러블이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쓸데없이 지들이 왜 내려가나? 내려가서 아무짝에도 도움이 안 되는데. 가서 물에 들어갈 거 아니고 가지 말라고 우리 천박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아니 내가 문자를 받았어요. 그 룸사롱 웨이터랑 뭐 나이트클럽 웨이터들이 뭐 그 요번 세월호 참사 관련돼서 그거 이용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 그네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방식대로 문자를 보낸 거 아니야. 예비 후보라는 작자들이.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게. 그리고 또 이 기회를 이용해서 또 특정 종교에서 개 같은 그림 하나 나왔더만 보니까. 참나.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청해진 해운 세월호의 실질적 오너라고 하는 유병헌 씨입니다. 그죠? 세모그룹의 회장이었죠. 이 사람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좀 크게 부풀려가지고 갑자기 끌어내고 있어요 지금. 책임을 아마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희 방송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기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서 다시금 유병헌 전 회장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좀 이상은 그렇습니다. 세모그룹이 97년에 부도맞았습니다. 그런데 97년에 97년 연말에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쓰러졌죠. 네. 근데 그 대기업들이 쓰러질 때하고는 달라. 세모는 되게 빨리 쓰러졌습니다. 그 한보그룹에 유탄 맞아가지고 빨리 쓰러졌는데 당시에 부도났을 때 금액이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금액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막지 못하고 부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 어떤 기반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막았다는 거는 회장이 일부러 따로 빼돌린 게 아니냐. 챙겨놓고 그런 이건 얘기가 나온 제끼고 거죠. 왜 그러냐면 97년에 부도 맞았는데요. 지금 그 해운사 2년 뒤인 99년에 차렸습니다. 모은 돈으로. 그러니까 쫄따망한 사람이 2년 만에 어떻게 회사를 차렸을까. 그리고 지금 해외에 있는 부동산만 해도 몇천억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느냐. 그거는 횡령, 배임, 탈세, 세모를 할 때. 그래서 얼마 되지도 않은 돈을 못 막아서 어음을 못 막아서 부도가 난 회사가 2년 만에 이렇게 커진 거는 빼돌렸다. 회사는 부도나고 회장은 다시 살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 많죠.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비판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유병헌 씨는 다시 잡아가지고 실형을 살게 해야지. 근데 지금의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병헌이 그 오대양 사건의 배우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말 여론 조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건처럼 이것도 뭐 그럴 수도 그렇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세하게 한번 봅시다. 어쨌든 그 청해진 해운의 최대 주주가 천해지라고 하는 조성업체입니다. 그런데 천해지가 3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갖고 있군요. 근데 천해지는 아이온 아이홀딩스라는 곳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온 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유병헌 씨의 두 아들들입니다. 곧 뭐냐? 천해진 해운은 부자들이 다. 청해진 해운은 유씨 일가의 자산이다. 실질적인 주인은 이 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세모그룹이 말입니다. 80년대 신생업체였는데 신생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강 유람선 사업권을 따내면서 급부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도 권력과 유착 의혹이 있었어요. 저희가 얘기했었죠. 당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람선 사업을 위해서 이 회사가 82년 10월에 급조된 회사입니다. 조선 기술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 승선요금도 뭐 라이프 주택이 2,500원, 선문그룹이 3,000원, 대선조선이 2,900원 제시했을 때 세모는 6,000원으로 나머지 8기업체의 2배, 3배가 되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권을 따낸 거죠. 이래서 비싸졌구나 이게. 그렇죠. 이게 경쟁업체 아닙니까? 이게 뭐라 그래? 따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다른 업체에서는 입찰해가지고 입찰인데 2,500원, 3,000원 냈는데 세모는 6,000원을 냈단 말이야. 나라에서 그러면 누구를 지정해줘야 되냐고. 싼 걸 줘야지. 그렇지. 그런데 이 제일 비싼 세모를 지정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유 회장이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의 동생 전경환과 동양 같은 고향의 친한 사이였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의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거죠. 그렇죠. 또 이 유 회장이 운영하던 무슨 중소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모 산하그룹이겠지? 업체겠는데 그 업체를 대통령이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좀 도와주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은행에서 대출을 한 거지. 그래서 1997년에 무리한 경영, 사세 확장 등으로 부도를 맞은 세모가 2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청해진 해운을 세운 것을 봤을 때 부도 직전에 거액의 회사 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아까 이 작가가 제시했던 그런 의혹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지금도 유씨 일가는 외국에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이 세모그룹의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었는지, 횡령이나 배임, 조세 포탈 등이 있었는지 이런 이유 때문에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그렇죠.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오대양 사건은 뭐 저희가 설명드렸으니까 네. 그건 뭐 다시 메시아 특집을 1시간만 조금 넘으면 나올 거예요. 네.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오대양이 무슨 사건인지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단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시 경찰이 이제 수사 발표를 집단 자살이라고 수사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수사 발표에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 의혹을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사 발표에 의혹을 가졌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은 집단 자살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좀 있죠. 전두환의 형 정경환이 이 공장에 여러 차례 들렸다는 점, 그리고 주식회사 오대양이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 등을 받은 점, 그리고 85년에 정권의 나팔설교 역할을 했던 모 방송사에서 MBC입니다. MBC. 예, M 방송사에서 박순자와 오대양 특집을 방영했다는 점, 그리고 80년대에 급성장해서 세모와 관계가 있다는 점 등에 의해서 정권과 결탁한 혹은 정권이 뒷배경에 있다는 무수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요, 자살이 아닌 정권에 의해 저질러진 타살이라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자살에서 별 진전을 못 보이다가 50 정권이 끝나고, 정권 끝나니까 하는구나, 50 비리 청문회 때 오대양 사건이 50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며 재수사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역시 자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91년 7월에 오대양 신도였던 김도현 등 6명이 경찰에 자수를 하면서 다시 이 사건은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이 6명은 집단 자살 이전에 이미 오대양 총무 노순호, 기숙사 가정부 황숙자, 유가연 보모였던 조재선 등 4명을 박순자의 지시로 살해한 뒤에 안매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다시 세 번째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역시 단순 자살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렇게 세 번이 경찰과 검찰이 세 번이나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단순 자살이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이것은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 아니냐. 그거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겠죠. 누가 봐도 좀 수상한 거야 이거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이게 아직도 사람들이 타살이라고 믿는 게 뭐냐면 당시 언론이 선정적 보도를 했었고 예. 검경이 조금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예. 점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권력과 유착된 사건이고 유병헌이 이 자살 사건의 배우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순자 오대양이 교주죠. 박순자가 열혈 구원파 신자였습니다. 네. 또 유병헌이 또 뭡니까? 구원파 목사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 목사, 권신찬 목사인가요? 예. 권신찬 목사의 사위가 그렇죠. 유병헌이었으니까 요건 뒤에 이 박사 우리 종교학을 전공한 이 박사 자세히 설명할 거고 그랬기 때문에 오대양의 사체가 세모에 흘러 들어갔고 이를 무마하려던 유병헌이 사주에서 32명을 집단 살해했던 거 아니야? 바로 이거거든요. 저희가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이겁니다. 박순자는 구원파였긴 했지만 나중에 탈퇴를 했어요. 예. 그리고 박순자가 슈킹한 돈이 2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 200억 중에 한 10억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세모로. 그렇죠. 그러니까 주 자금이 다 움직이지 않았다. 조금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세모가 그걸 감추려고 32명을 죽였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약간 좀 선이 좀 이어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병헌이 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왜 4년형을 선고받았느냐면요. 구원파 신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착복, 사기죄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유병헌이 지금도 하고 있는 짓거리예요. 지금 왜 선장이 구원파 신자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박봉이죠. 돈을 얼마 못 받아.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배를 운영한 선장이면 돈을 꽤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많이 못 받고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박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박봉이야. 이게 뭐냐면 자기 신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착취입니다. 예. 임금 착취, 노동력 착취. 그런데 유병헌이 이때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
세모 그룹을 운영할 때도 아주 값싼 임금을 지급하면서 운영했습니다. 또 하나 이단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죠. 뭐 정통 개신교라고 자처한 사람들 이단이라고 입장에서는 그러죠. 근데 이단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집단 거주죠. 이 오대양도 집단 거주였고 신앙촌도 집단 거주였죠. 네. 집단 거주였는데 이 세모도 집단 거주했습니다. 그 아파트 한 개 동을 집단으로 빌려가지고 기숙사로 썼어. 그래가지고 저번 한강 유람선 사업할 때도요. 한강에 홍수 났을 때 여러 명이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직원들한테 홍수 오듬할 때 배지켜라 사수해라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은 맞다. 다만 이거를 타살로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대양 사건 자체는 그냥 박순자 잘못이죠. 그냥 또라이시다. 예. 근데 왜 이걸 왜 자꾸 연결시키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자극적이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언론에서 몰고 가는 건데 당시에 세 번째 수사 결과가 발표나고 우리 언론이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랬고 네. 우리 언론이 자성론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그치, 이런 걸 하지 말자. 자극적으로 쓰지 말자. 지들끼리 이게 반성을 해놓고는 지금 와갖고 또 하고 있어. 자극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리고 이렇게 그런데 음모론이 나온 것은 우리 탕명한 씨 종교연구가 예. 칼에 맞으신 분 예. 돌아가셨죠. 예. 이분이 구원파하고 앙숙관계입니다. 그렇죠. 구원파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한 사람이 탕명한 씨였고 네. 그래서 탕명한 씨가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 그런데 이제 증거가 없었죠. 그러니까 세모 그룹에서 탕명한 이런 주장. 근데 당시에 탕명한 씨가 사이비 종교 연구가였기 때문에 탕명한 씨 말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세모에서 오대양과 자기들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 아까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사기겠나? 자수했을 때 6명이 자수했을 때 그 자수를 배후 조종한 사람이 세모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왜 우리는 그거 아니니까 빨리 나서 털어 빨라. 그렇지 빨리 털어 가서 자수해.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니까 주병헌이가 뒤에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진짜 탕명한 말이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대양에 있었던 사람들도 옛날 다 구원파 출신이거든. 네. 그 구원파 출신이 박순자가 나올 때 같이 나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도 아다리 맞는 거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오대양 사건의 결론은 박신자하고 강신도들이 일으키는 그냥 집단 자살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유 회장 일가 잘못이 있다면요. 수사해가지고 법에 단죄를 받게 하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오대양 사건 뒷 배우가 유 회장이 아니냐 이런 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채널 A 보니까 박찬종 변호사가 나오셔가지고 무균제? 자기가 무슨 오대양 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오대양의 돈이 세모로 흘러들어갔고 뒤에 배후에는 자살 배후에는 유 회장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TV에서 보는 사람은 딱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어쨌든 세모 부도 이후에 유 회장이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모습을 감추고 이제 자기 아들을 대타로 내세워가지고 혹은 그 신도들 구원파 신도들을 내세워가지고 그룹을 경영했어요. 한동안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그 얼굴 없는 사진 작가 아해라고 하는 뭐야 이거 아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라 그래요. 그 아해가 이 유병헌이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죠. 왜냐하면 유병헌이 그러니까 아해가 말한 프로필이 유병헌과 떡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일본에서 태어났고 방송인을 했으며 언론인을 했으며 뭐 비즈니스 사업을 했다. 이게 언론이 뭐냐면 예전 지금의 극동 방송의 전신을 이 양반이 같이 했었거든. 그래서 나 쫓겨나는데. 근데 그런 거 하고 또 비즈니스 사업은 뭐 이제 세모 그룹이겠지. 그런 거 보면 딱 아다리가 맞아. 유병헌 이꼬르 아해. 그리고 이번에 청해진 해운과 관련 업체에서요 엄청난 사진을 많이 사들였어. 예. 그 사들인 사진이 그럼 누구 거냐? 아해 거다? 아해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정말 좋으면 딴 사람들 사지고 그것도 내부 거래하고 지랄. 그 이게 뭐야? 회사 돈을 배임입니다 이거도. 그렇죠. 회사 돈을 자기가 엄청나게 왜냐면 이 사진은요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림하고 이제 미술품들이 그렇게 부르는 게 가반이야. 부르는 게 가반이야. 내가 봤을 때 10,000원짜리인데 10억? 그럼 10억이지 뭐. 그렇지. 그래서 이거 사들여 갖고 빼돌린 거 아니냐? 그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이유고요. 이번에 또 세월호 침몰한 이유 중에 하나가 증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5층이죠.
그 메뉴 꼭대기층에 네. 갤러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중축은 갤러리 만들려고 그랬다. 그 갤러리가 그럼 누구 갤러리야? 이 아해의 양반이- 갤러리다. 이 양반 갤러리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해의 꼴은 유병헌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해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왜 2012년에 프랑스 남부 마을을 통째로 샀던 그 한국의 억만장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진작가 아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원파들은요, 안성인가? 용인인가 안성인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지금 땅을 많이 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기도회도 짓고, 거기 보면 무슨, 세모그룹에서 썼던 그 선박도 갖다 놓고요. 그, 기차 차량 옛날에 이제 못 쓰는 거, 그런 네. 것도 갖다 놓고, 굉장히 뭐 유원지처럼 만들어 놓고, 네. 그 구원파들의 어떤 집단, 그런 걸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유병헌 씨를 봤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말이죠. 원래 저희 EJ 이제 트래픽 같은 거 분석을 해보면 지나간 에피소드들이 올라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갑자기 이런 선정적인 보도가 나온 다음에 메시아 이제 메시아 특집이- 특집이 갑자기 또 올라갔어요. 예. 하여튼 그래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메시아 특집이랑 똑같이 못하니까 다시 한번 들어봤거든요. 네. 재밌더라고. 우리 방송 재밌어 역시.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구원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봅시다. 구원파가 자꾸 구원파가 뭐야? 뭘 구원해 내가 주겠다는 거야? 듣기로는 구원하셨습니까? 음. 뭐 자꾸 이렇게 물어가지고 구원파다 뭐 이런 예, 얘기도 뭐 그런 있다고요. 얘기가 있죠. 일단 미국인 독립선교사 딕 요크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신자 권신창과 네덜란드 선교사 케이스 글래스에 의해 입교한 유병헌에 의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1963년에 이 두 사람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결별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은 장인사위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대구, 안양, 서울, 인천 등지로 활동 무대를 넓혀나갔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아까 언급했던 방송 때문입니다. 권신찬 목사가 1964년부터 극동방송의 전신인 국제복음주의 방송의 방송 목사로 부임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 때문에 주장이 널리 알려지게 됐죠. 권신찬은 방송 목사로, 유병헌은 방송 부국장으로 은혜의 아침이라는 프로를 진행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들의 교단이 세칭 구원파로 알려지게 된 겁니다. 권신찬은 기성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의식, 11조원금, 장로 집사제도, 주일 성수, 새벽기도 등이 너무 율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율법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나오는 게 보혈, 예수가 한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를 졌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죄사함을 다 받았습니까? 그렇게 식김을 다 받았다. 예. 한번 그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는 잘못해도 상관없다 이겁니까? 글쎄요. 그건 그 신학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지들 마음대로구만. 예. 이 설교가 한편으로는 이제 청취자들의 큰 반향을 일으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개신교계 교단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쫓아와서 항의하고 그런 소동이 벌어졌는데 1974년 7월 30일까지 권신장의 측근 11명이 극동방송국에서 해임돼 버립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때 청취자들을 중심으로 1969년부터 1982년까지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교단의 형태를 갖춘 게 1982년 11월 21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 서울교회당에서 전국 책임자 248명이 모여서 변호섭을 책임자로 선출하고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명칭으로 창립총회를 열고 당시 문공부에 등록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유병헌은 그리고 목사이자 유능한 사업가로 변신해서 사무 트레이딩 그리고 주식회사 세모를 운영하게 된 거죠.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지난번 메시아 특집 때도 언급했지만 박옥수 목사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인터내셔널 유스 펠로우십 IYF 대학가나 여기저기서 많이 봉사활동하고 그런 집단인데 구원파 내부의 여러 교파 중에 그 산하단체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게 주기도문을 외우질 않는데요. 그래서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구원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언론에서 또 구원파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연예계에도 구원파가 있다
이거는 뭐 근데 당시에도 시끄러웠습니다. 연예인들 구원파가 누가 5대양 있어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누가 있어? 시끄러웠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중견 탤런트라고 하는 그 전향자 씨. 예. 전향자 씨가 대표적으로 구원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5대양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말입니다. 전향자 씨가 한때는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예. 중단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랬는데 전향자 씨는 뭐 그렇다 치고 가수 누구? 양희은 씨. 아. 양희은 씨가 또 대표적 구원파입니다. 예.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는 양희은 씨의 주례를 권신찬이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좀 많이 다르죠? 다르네요. 예. 많이. 그런데 뭐 이 박사 말처럼 이 박사는 뭐 이단이나 이런 걸 뭐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그거는 개신교 어떤 하나 집단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 개신교가 자기네 교파가 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딴 데를 이단으로 본다라는 게 제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단이라 말을 쓰지 않고 사입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입이라고 얘기해서 일단은 그런 전제를 저는 깔고 있다는 건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파의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금 착취, 노동력 착취였거든요. 예. 그걸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병헌은 실형도 살았습니다. 예. 4년의 실형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이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고 외시아 특집에서 언급했던 다른 모든 문제 JMS라든가 예, 뭐 네. 신앙촌이라든지. 신앙촌, 영생교 이 사이비 집단은 다 똑같아요. 노동 착취. 노동 착취하고 다 집단 집단 거주. 생활 딱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지 진짜. 그렇죠. 정명석이도 메시아고 유병헌이도 메시아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누가 메일을 보냈어요. 젊은 남성분인데 뭐라고? 여자친구가 JMS래. 그래서 메시아 특집을 들려줬는데도 말도 안 된다고. 정명석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설득시키냐 그러더라고. 설득 안 됩니다. 그거. 설득 안 되고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 답이 없습니다. 노답? 노답입니다. 나 지금은 그냥 거기도 교회니까 예. 교회 다닌다 칩시다. 나중 되면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아니면은 JMS에 같이 들어가서 결혼을 하세요. 차라리. 예. 노답이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제가 구원파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정도로 빠져 있으면 탈출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주기도문 안 해온다고 그랬는데 또 어떤 교파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라는 게 주기도문의 그 개신교 주기도문의 원래 말인데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내용을 바꿔서 외우기도 한다고 이미 합니다. 끝났어. 제가. 네, 우리의 죄는 끝났다. 뭐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 이 시간은 그냥 세월호 재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정부가 대응할지 우리는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얼마 전에 그 학생 시신이 발견됐는데 프랑스 언론에서 모자이크 없이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시신이 부패 정도가 심하지 않았다. 상당히 깨끗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사고 당일날 숨진 게 아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검을 유가족 측에서 원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만약 정말 그게 맞다면 정부가 애들을 죽였다고밖에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은 다시 시간을 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책임자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혹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한 명이라도 빨리 구해서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게끔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재난 구조 이 자체를 그렇죠? 뭔가 법령을 정해가지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책임 회피하려고 좀 이용하지 좀 말고 재난청 어쩌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는 이와 같은 정말 천재가 아닙니다. 인재입니다. 꽃도 피워보지 못한 그런 애들 아닙니까? 다들 또 훈남에 훈녀도 잘생기고 이쁘고 이렇더라고 친구들이. 예.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방송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1시간 했거든요 방송. 네. 이어서 EJ 83회 3회를 예. 대한민국에 있었던 참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별도로 저희가 따로 다음 주 올리지 않고요. 바로 이어서. 한 주 쉬었으니까 바로 그냥 방송 2개를 같이 올려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젊은 날